어제부터 이번 6.3 대선의 재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재외투표 믿어도 될까요? 공직선거법 218조의 19 2항에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등은 투표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A에서 방영한 어제 중국에서 있었던 재외투표 현장을 보니까 선관위가 또 불법으로 재외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보실게요. 자,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도장이 그림으로 인쇄된 투표지를 출력해서 그대로 교부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나중에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공직선거법에서 여기 앉아 계신 이 분들이 개인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는 분은 도장을 찍는 건 너무 어려워서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인쇄해도 되는 걸로 법을 바꿔버리겠다고 했죠. 다시 들려드릴게요. 지금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에 실도장을 찍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거는 이미지 출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원래 법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법에 위반되는 식의 규칙을 좀 상정한 부분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이런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선거 관리를 하는 실질적인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방안은 오히려 규칙을 법률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는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사전투표 관리관이 실인을 날인하게 되면 그 제대로 시행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실무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아니, 여기에 도장 한번 찍어달라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법도 안 지키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설명만 하면서 부정선거는 없으니까 믿어달라고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제 이번 6.3 대선의 재외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재외투표는요, 2012년 4월에 치러진 19대 총선부터 도입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그 결과, 그러니까 지난 13년간 치러진 4번의 총선과 3번의 대선에서 재외투표 결과가 어땠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고도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재외투표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이렇게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월 29일부터 치러지는 사전투표에서도 이렇게 법대로 투표 참관인들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그거는 안 된다고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가만히 계실 건가요? 자, 재외투표는 이미 늦었지만 5월 29일부터 치러지는 사전투표만이라도 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투표지에 투표 참관인들의 개인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목소리 좀 함께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출력해서 도장 한번 찍으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건가요? 제가 진짜 영상 공유해달라는 부탁 잘 안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영상은 꼭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 부정선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거 지금 공유해 주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인들한테 카톡 보내는 것도 좋고요. 다른 유튜브 영상에 댓글 쓰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네이버 카페나 밴드 같은 여러분 활동하시는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욕 많이 먹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욕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도 욕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3년간 치러진 4번의 총선과 3번의 대선의 재외투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 4월에 치러진 19대 총선입니다. 참고로 재외투표는 이 19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 선거 결과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당일 투표하고 국외 부재자 투표, 그러니까 이게 재외투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주당이 있고 여기에는 국힘이 있어요. 당 이름은 계속 바뀌었는데 이게 민주당의 예전 이름이고 이게 국힘의 예전 이름이니까 이쪽을 민주당, 이쪽을 국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줄에 있는 게 당일 투표 득표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부재자 투표, 그러니까 재외투표 득표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퍼센트는 민주당과 국힘의 전체 득표수를 100으로 놨을 때 요거는 민주당의 득표율, 요거는 국힘의 득표율입니다. 양 당의 상대 득표율이에요. 그래서 초록색에 있는 거는 당일 투표의 양 당의 상대 득표율. 그러니까 강원도 강릉에서는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이 39%, 국힘이 61%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는 재외 투표에서의 양당 상대 득표율이에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국힘이 민주당보다 61대 39로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는데, 재외 투표에서는 76대 24로 훨씬 더 적은 표를 얻었죠. 그리고 이 숫자는 이 민주당의 당일 투표 득표율 대비 재외 투표 득표율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국힘의 재외 투표 득표율 대비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위에 초록색은 일단 요거는 전체 선거구 수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거구 수가 25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민주당하고 국힘을 비교하기 위한 거라서 민주당하고 국힘이 둘 다 출마한 선거구만 표시를 해서 지금 187개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는 187개에서 민주당과 국힘이 전부 다 출마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은 곳이 174곳, 그리고 국힘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은 곳이 13곳입니다. 요거는 이 숫자의 백분율을 나타낸 거고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숫자는 이 전국의 선거구를 다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광주랑 전라도를 빼면 이 숫자가 173개 중에 민주당이 171개, 국힘이 높은 게 2개로 줄어듭니다.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없어요. 국힘이 높은 것이 없어요. 근데 두 군데 있으니까 어디 나오겠죠. 서울, 경기 다 똑같고, 지금 세종에서 국힘이 높은 데가 한 군데 나왔고요. 숫자는 4%밖에 안 돼요. 내려보면은 여기 충청남도 논산 계룡에서 또 한 군데가 있고, 이 두 군데 외에는 전부 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숫자로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근데 이거를 광주와 전라도를 보면, 자, 광주와 전라도는 지금 민주당과 국힘이 다 출마한 선거구가 14개인데 이 14개 중에서 국힘이 높은 게 11곳이고요. 민주당이 높은 게 3군데. 근데 이 숫자를 보시면 아까는 10% 20%를 다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10%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2년에 치러진 19대 총선이고요. 그 다음 선거는 자 2012년 12월에 치러진 18대 대선입니다. 자, 일단 광주랑 전라도만 빼고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 선거구 수는 209개고요. 이 중에서 민주당이 203개를 앞서고 국힘이 앞선 데는 6군데입니다. 이것도 쭉 내려볼게요. 자, 강원도 수치가 높아요. 막 10% 넘는 것도 많고 20% 넘는 것도 있습니다.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경상남도 똑같고. 근데 경상남도 자, 여기 하나 국힘이 더 높은 게 있죠. 이거 하나 1%, 그 다음에 내려보면은 막 40% 넘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평균 득표율 차가 있어요. 평균 득표율 차는 15%입니다. 내려보면은 여기 서울에서 지금 요 3군데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2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면 광주랑 전라도 볼까요? 자, 18대 대선의 광주와 전라도는 선거구 수가 42개인데요. 42개 중에 이번에는 국힘이 앞선 곳이 40곳, 민주당이 앞선 곳이 2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차이는 13%예요. 내려볼게요. 먼저 광주에서는 국힘이 앞서는 곳이 많은데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옹진구는 민주당이 앞서고 숫자가 크긴 하죠. 그리고 내려보면 전라도에서는 다 국힘이 앞서는데 숫자가 꽤 높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에서만 1%로 민주당이 높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온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결과를 계속 보시면은 특이한 결과예요. 자, 여기까지가 18대 대선이고요. 자, 이제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을 볼게요. 자, 먼저 광주와 전라도를 제외한 데이터고요. 전체 선거구는 203개고 그 중에서 민주당이 209곳에서 앞서고 국힘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의 평균은 24%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이것도 한번 내리면서 볼게요. 먼저 강원도, 경기도 다 높죠?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막 30%, 40%, 막 44%도 나오고요. 굉장히 높아요. 42%. 그리고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경상남도 창원 진해에서 이제 0%로 살짝 국힘이 높은 게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경상북도도 막 40%, 50%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숫자인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대구, 부산, 서울 다 똑같습니다. 울산, 인천, 충청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죠? 자, 그럼 이거를 광주, 전라도로 바꿔서 볼게요. 자, 광주와 전라도는 전체 선거구 28곳 중에서 민주당이 17곳, 국힘이 11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는 2%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자, 이것도 순서대로 보면 일단 분포가 고르게 돼 있고 전반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것도 내려보면은 전라남도 똑같죠. 전라북도 똑같습니다. 도대체 왜 광주와 전라도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보이는 걸까요? 자, 이번에는 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입니다. 총 208개의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이 앞선 곳이 208곳, 국힘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리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는 38%가 납니다. 보시면 뭐 40% 넘는 거, 50% 넘는 거 굉장히 많고요. 경기도 똑같아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60%, 67%, 70%도 있습니다. 대구, 대전, 부산 다 똑같습니다. 서울, 세종, 인천, 제주도, 충청도 다 똑같습니다. 광주랑 전라도 볼까요? 광주랑 전라도는요, 총 선거구 42곳 중에서 민주당이 27곳, 국힘이 15곳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사전투표랑 본투표의 차이가 없습니다. 빵프로예요. 보면은 숫자도 굉장히 낮고 분포도 고르게 나오고 있죠.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 똑같습니다. 19대 대선에서도 광주랑 전라도만 이렇게 달라요. 자, 이번에는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입니다. 우선 광주와 전라도를 제외한 선거구 수는 221개고요. 그 중에서 국힘이 앞선 곳은 없어요. 221곳 모든 곳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는 24%예요. 이것도 내려보면 강원도 이렇고요.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충청남도, 충청북도 다 똑같습니다. 자, 광주와 전라도 보겠습니다. 자, 광주와 전라도는 선거구 수가 14곳이고요. 민주당이 앞선 곳이 3곳, 국힘이 앞선 곳이
11곳. 그리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는 평균 4%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보면 지금 광주랑 전라도 분포가 고르게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숫자가 많이 낮아졌고 국힘적이 높은 것이 더 많죠. 21대 총선에서도 광주와 전라도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입니다. 먼저 광주와 전라도를 제외한 지역을 보면 전체 선거구수 208곳이고요. 그 중에 국힘이 앞선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민주당이 전부 다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평균 차이는 24%입니다. 내리면서 볼게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다 똑같습니다. 울산, 인천,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다 똑같아요. 광주랑 전라도 볼게요. 광주랑 전라도 선거구수 42개고요. 그 중에 국힘이 29곳에서 앞서고 민주당이 13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는 5%고요. 이것도 자세히 보면 전반적으로 국힘이 앞서는 곳이 많은데 민주당이 앞서는 곳도 있고 좀 특이한 게 이번에도 광주는 숫자가 되게 작고요. 전라도는 숫자가 좀 높아져.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20대 대선에서도 광주와 전라도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4년에 치러진 22대 총선을 볼게요. 먼저 광주랑 전라도를 제외한 투표구수는 216곳이고요. 이번에도 국힘이 앞선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모든 곳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는 28%예요. 이것도 내리면서 볼게요. 먼저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똑같습니다. 광주랑 전라도 볼게요. 자, 광주랑 전라도의 투표구수는 28개고요. 그 중에서 민주당이 앞선 곳이 21곳, 국힘이 앞선 곳이 7곳입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는 3%고요. 내리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광주와 전라도만 달라요. 저번에 이 내용을 보여드렸더니 원래 외국에 나가면 진보 성향으로 바뀌어서 외국에 계신 분들이 투표를 하면 이렇게 민주당의 득표율이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일단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럼 도대체 이 광주와 전라도 분들은 왜 외국에 나가면 오히려 보수 성향이 더 강해지는 건가요? 자, 물론 이런 결과만으로 부정선거가 무조건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부정선거를 의심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처벌하겠다라는 법을 만들고 청문회에서 유튜브 코리아 사장님을 불러서 도대체 왜 아직도 유튜브에는 부정선거 영상이 돌아다니냐며 제재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정치인들과 언론이 앞장서가지고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음모론자,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재외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5월 29일부터 치러지는 사전투표에서도 법에서 정해진 대로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투표지 인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 선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요.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대화하면서 잘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